자, 이번 시간은 개발 행위 허가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들이 한 대여섯 개, 6개, 7개 되는데 1년에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먼저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제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이 6개를 예시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그래서 내 땅에다가 건축물 건축에도 공작물 설치해도 토지 형질 변경에도 토석 채취에도 토지 분할을 하더라도 물건을 쌓아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 공작물은요 건축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둘 다 시험에 안 나와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건축법 제2조 3항 3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토지형질 변경, 땅 모형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메꾸거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절토는 땅을 잘라내는 것을, 그 다음에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것을, 정지는 아스팔트처럼 뭐 까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정지. 그 다음에 정지는 다지는 거. 그 다음에 포장은 뭔가를 더 씌우는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큰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 정의 필요 없고 토지 분할 이게 특이해요. 내가 땅을 1000평을 갖고 있어요. 1000평을 갖고 있다. 500평 두 개로 갖고 싶다라고 하면 토지 분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 분할은요, 우리가 공간정보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개인이 분할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제 땅 두 개로 논둑 치고 밭둑 쳐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 나중에 공간정보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이라 부르는데 지적소관청에 대해서 토지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 공무원들이 토지 분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 몸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도, 공작물의 설치도,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을 쌓는 행위도 자기 몸으로 하는 데 비해서 뭐는 바로 토지 분할은 공무원이 담당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경미했을 때는요, 사안이 경미하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거 가지고 분석하십시다. 네, 허가 한번 받았습니다. 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또는 면적을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어떻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바로 연장 확대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따로 이게 설명드리고 말 거리도 안 되죠. 10,000제곱미터 만약에 토지형질 변경하기로 했다가 만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허가 받아라. 한 1년 동안 토지형질 변경하려고 하다가 또 더 기간을 늘리면 당연히 어떻다?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연장 확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통지 대상이라고 해서 단축과 축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바로 단축을 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 어떻다? 통지만 해도 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1년 동안 토지형질 변경하려고 하다가 9개월 만에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 할 거야 라고 굳이 이건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 어떻다? 통지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면적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소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통지만 하면 된다. 일단은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공부가 좀 된 다음에 나중에 5%의 면적 축소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살 붙여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에는요 연장 확대란 말은 없어요. 출제위원들이 연장 확대라고 하는 것을 단축과 축소에 대응해서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 작업할 때는 시험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사항이라고 해서 여기도 하나 더 살 붙여야 되는구나.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우리 기억해 보실까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 있었죠?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예, 요건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하면 어떻다? 그때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도로 만들 때 포장한다고 따로 허가를 또 받고 학교 지을 때 학교 건물 짓는다 건축물의 건축이니까
또 따로의 허가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실제 지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더 많이 나왔어요.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실시객 인가라고 부르게 되는데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용질 변경. 키워드 뭐라고요? 경작이라고 하는 거. 경작을 위한 토지용질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작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예를 들은 게 저거잖아요. 칠갑산이란 노래, 콩밤 매는 안악내. 만약에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라. 허가 없이 하면 이거 3년 예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칠갑산에는 다들 구속돼가지고 지금 콩과 멜살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경작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 우리 교재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재복구 목적 재복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 30회 추가됐고 17회 때 한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건물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갑자기 수재가 나서 콘크리트 뭐죠? 저기 컨테이너 박스 갖다가 세운다. 그건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거든요. 그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자 통지 대상, 허용 대상은 우리 법에서 원자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것 때문에 연장 확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 이게 23회, 24회 때인가 도배하다가 요즘은 출제가 안 되고 있고 30회 때 재복구라는 것을 한번 트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안 됐었고요. 이 정도. 이게 허가, 허용, 통지. 통지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자, 이 파트에서는요, 지금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은 가십시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 5개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5개 기준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게 총론 얘기거든, 총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도시군 관리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있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 계획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를 규제하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건축하겠다고 해야지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은 좀 이따 공부할 건데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만든 계획이 성장관리 방안에서 주로 시골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성장을 시킬 건 뭐니까 시골이니까 시골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외에 추가적으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용도 지역에 따른 규모가 적정할 것. 숫자에 의미 없어요. 숫자를 외울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듣고 버릴 건데요. 주거지역에서는 토지용지를 변경할 때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토지용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있는데 문제는 자, 이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뒤에서 설명드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테고 세 번째,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별거 아니고요. 주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허가 받는 사람이 주변에 피해 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룰 것, 뭐 이런 조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정할 것 등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한번 23회 때인가 한번 구성이 됐었는데 23회 때 맞구나.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에서는 썩 좋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 가지고 패턴 설명드리겠고 일단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주제가 두 가지 쟁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슈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거. 자, 성장관리가 말 그대로 성장을 관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 이게 제가 아까 관리계획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성장이 문제가 되는 지역은 주상공 지역은 아니겠죠? 주상공 지역은 이미 성장을 다 해버렸잖아요. 도시지역이 돼버렸잖아요. 법에서는 주상공 지역 이렇게 자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 글자로 뭐야? 시골. 시골에 대해서 뭘 수립한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아까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주상, 공, 녹 크게 4가지 그룹, 총 16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비도시지역, 보통 도시지역 외지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지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외워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항상 거꾸로 가셔야 돼. 법에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법이. 그럼 공부를 할 때는 아예 거꾸로 아예 치고 들어가야 돼. 주상공 지역에는 어떻다? 지정할 수,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항상 출제위원들은 법조문 대로 내는 게 아니라 법조문을 거꾸로 낸다고.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쭉 법에 나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한다?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외우고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을 뒤지게 외워요. 그리고 뒤져버려요. 뭔 소리냐면은 시험 문제를 구성을 좀 이따 분석해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 중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이라고 만약 출제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4개를 거짓말을 해야 돼. 4개를 틀리게 해야 된다고. 근데 거꾸로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은 이게 이제 28회 때인가 출제가 됐었는데 29회 때인가 하여튼 문제는 하나만 틀리게 하면 되잖아. 본인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 이걸 낸다고 치고 4개를 소설을 쓰려면 얼마나 손모가지 아픈데요. 짜증나고. 귀찮은 거야, 만사가. 만사가 아주 귀찮아 한다고. 진짜 귀찮다니까요. 귀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대충 내면 돼요. 그럼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귀찮은데 오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작살납니다. 시험 내고 나서 출제 그 새끼 누구냐고. 이게 제 기억에 맞으면 29회 때 학교론 문제인가 그래. 민법 문제가 그랬구나. 29회 때 민법 문제. 시험 다 보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했던 소리가 어떤 새끼야 이거. 대충 들리는 소문에 따른 강원대 아무개 교수라고 나왔어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올라오신 대학 교수가 오버한 거야. 학교도 똑같거든요. 인서울하고 서울 밖하고 편차가 너무 심해요.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 지역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강원대 교수라 똑같이 했을 것 같아. 시골에서 출제 의뢰 들을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어떻게 잘못해갖고 연락이 왔어. 출제 한번 해보시죠. 그래? 내가 시골에서 써봤지만은 민법은 한 가닥 하는데 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돼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이 어떤 새끼인데 이거. 어떤 개새끼야 이거 이걸 문제라고 냈어?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패턴들하고 대충 이렇게 어려워도 패턴들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정말 창의적인 문제를 만든 거야. 누가 봐도 오 누구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도대체 어떤 새끼지?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대부분 출제위원들은 인서울이고요. 대부분이 인서울이고 시골에 있는 분들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들이 알바로 가시는 거 알바. 제가 기억하기로는 7년 전인가 400, 500 받았거든요. 그럼 지금 물금 한 1000만 원 받을 거예요. 하루 4일 동안 4일인가 들어가 출제하면은. 그러니까 사모님도 모르잖아. 대박이지. 인생에 웬만한 대학 교수 월급 2배 이상이에요. 대학 교수 월급 얼마 안 돼요. 인서울에도 한 400 정도? 실수령이 400이 안 돼요. 월급은 700으로 써 있는데 광운대 같은 경우 좀 세거든요. 아니 그건 인서울이 그렇고 1000원권만 해도 뭐 3,500이 최대 금액. 찍히는 금액이 3,500. 그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연금 내야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서울권 가면 절대 수도권 안 올라와요. 밥값이 없으니까. 진짜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출제위원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래서 문제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내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편하게 주상공 지역은 어떻다?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다. 이걸 외우시고 두 번째,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준비할 게 성장 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된 사항 기건해서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뭐 하나 빠져 있죠? 뭐가 지금 하나 빠져 있어요? 높이점 빠져 있죠. 높이점 빠져 있죠. 아,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높이점 빠져 있다는 거. 왜? 시골이니까, 시골이니까.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포함될 사항 기건 이렇게 되면서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은 따로 완화 적용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외우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거 주로 시골에다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폐율 다 20% 이하였었고요.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만 100%가 나머지 다 80% 이하. 그래서 이 규제가 그냥 얼렁뚱땅 돼 있다고, 대충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보통 규제 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관리방. 그래서 해석하면 이런 식이죠.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떤 토지 위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 용도지역 들어가 있다.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뭘 수립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돼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용도지역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시골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좀 달리 정하고 싶으면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돼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용도지역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문제에서는 성장 관리 방안, 주상공은 수립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서 한 걸음 더 들어가내면은 성장 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기건. 그때 뭐는 반드시 빠진다. 높이 제한은 빠지게 된다. 앞에 지구 단위 계획, 도시적 외지의 지구 단위 계획과 똑같은 계획과 같은 논리 구조예요.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게 루틴들이 딱 있어요. 규칙들이. 시골은 높이 제한을 절대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튼 요거. 그 다음에 이제 21회, 22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 행위 규모가 적정할 것에서 주거지역은 1만 미만까지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명제를 한번 얼핏 얘기가 많았어요. 예.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1만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라고 법이 진짜 그렇다면 숫자 외워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만 이상으로도 다 허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자, 용도 지역을 배제했던 게 뭐냐면 지구 단위계 용도 지역을 배제했던 게 뭐라고요? 성장 관리 방안. 그러면 지구 단위계 수립된 지역,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은 용도 지역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시민이 뭐니 이런 조항도 다 적용하지 않는다. 스토리가 이렇게 한다고. 원칙, 주거지역 예시랍니다. 주거지역이면 얼마? 1만 미만. 1만 이상으로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심의를 거치한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숫자를 외워야 돼요. 원칙과 예외 문제니까. 근데 1만 이상이라 할지라도 성장관리 방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요,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게 18개가 있습니다. 법조문에. 용도적을 배제하는 게 18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리고 이미 관련 주제가 시험에 나왔던 것이 성장 관리 방안. 그래서 결국은 18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다시요. 과정이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지구단위에 수립된 지역,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은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슈. 자, 연장 확대 허가 받아야 된다. 단축 축소 통지만 하면 된다. 도시군 계획사업 경작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재목구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요렇게 하나 그림을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거. 자, 바로 주상공 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기건. 그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은 들어가지만
노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렇게 두 가지 버전. 요건 이미 나왔고 하나 더 하면 요거. 그리고 같이 마무리해 갈 것이 성장 관리 방안,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제에서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 정도가 크게 두 가지의 주제 또는 세 개의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자, 이제 개발응용과 실제라고 해서 한 서너 개 이상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조건부 허가. 자, 요거 어디서 한번 공부했냐면 우리 실시객 도시공객 시설 사업할 때 자, 실시객 인가만 해주면 난리 난다고 그랬어요. 뭐 먼지 나고 소음 나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데모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가는 어떻다? 조건부로 인가를 한다. 조건 성취를 전제로 인가를 한다. 근데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조건을 성취하게, 조건 지킨다고 뻥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믿어, 안 믿겨? 그러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건축물 건축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바로 내줬다면 큰일 난다고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허가 관청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야. 쥐가 건물 지으라고 했어요.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모든 허가는 다 뭐라고요?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 논리적으로 조건부 허가할 때 야, 1,000억 내. 단독주택 하나 짓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조건 성취에다 큰 소리 쳤을 때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되셨죠? 아,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지자체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하지 않는다. 이게 도시군객시설 사업할 때도 이미 최근에 28회 때인가 답이 됐어요. 지자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하지 않는다. 그래서 28회 때 도시군객시설 사업에서 이행 보증금 예측하지 않는다가 출제가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게 나올 것 같았어요. 30회 때.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 국가 지자체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게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보다 더 쉬운 얘기가 나왔어요. 의견을 들어야 된다. 좀 밋밋한 얘기.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게 30회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을 뽑았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쭉 해다 보면 분명히 같은 문제를 작년에 냈던 것, 또 재작년에 냈던 것 그대로 내지는 않는다. 위치를 바꿔가면 된다고. 그래서 의견 들어야 한다. 이행 보증금. 역시 계속 중요한 쟁점 뭐라고요?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 보증금 예측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하나 더. 자, 준공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준공검사.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준공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몇 개가 더 있는데 시험용으로는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것만 외우시는 거야. 토지 분할. 좀 이따 지문 가지고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릴 텐데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왜? 개인이 땅을 쪼개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땅을 쪼개는 게 아니라고요. 시군구에다가 땅을 쪼개주세요. 신청을 했을 뿐이고 시군구에서 땅을 쪼개는 거니까 굳이 준공검사를 어떻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구성을 보면 건축물로서 못 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건축법 제2조 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게 원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내요. 공작물의 설치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을 괄호 열고 건축법 제2조 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기로 한다.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설명을 할 때 공작물의 설치라 얘기하지만은 이게 지문상 못 내. 토지형질 변경도 용어의 정의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 내. 그럼 이제 낼 수 있는 게 토석 퇴치하고 토지 분할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토지 분할했으면 틀린 편. 토석 퇴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옳은 편. 근데 이거저거 다 빼버리고 준공검사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키워드가 준공검사거든요.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쪼개는 거니까.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 마지막 주제. 청문사유. 어떤 불이익한 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자리, 이걸 청문이라고 부릅니다. 허지인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주제는 28회 때 지문 하나 구성이 됐는데요.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토지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십시다. 갑이 잘못했어. 그래서 갑의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 실수로 B 토지에 대한 을의 허가를 취소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정청이 공무원이 실수로 갑한테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을한테 허가 취소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판돼요. 담당 공무원이 어머 내 실수네? 미안해서 어쩌지? 취소한 거 취소. 이거 잘 안 돼요. 소송 걸어야 돼요. 행정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한 걸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거든. 자, 보십시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 얘한테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얘한테 허가를 취소했다고 치자고. 그럼 구급 공무원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7급도 사인했죠? 5급도 사인했죠? 그러면 이 공무원, 이 조직 자체가 다 정신병자들이 해버리는 거야. 다 업무 태만이 되는 거야. 9급 하나가 잘못하니까 7급, 5급 다 대충 사인하잖아요. 위에 계신 분들이 뭘 자세히 봐.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도장만 찍었지. 근데 이거를 어머 우리의 실수네? 미안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논리 구조가 되냐면 이건 법 해석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가 판사 얘기 들어보니까 잘못 해석했네. 뭐 우리 잘못이긴 한데 그때쯤 되면 이제 순환보직이라 해서 다 흩어져 버려요. 심할서 쓸 일이 없다고. 몇 년 전 일이니까 인사고과에는 플러스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게 허가처분 취소가 된다고 해서 함부로 취소하는 걸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 와봐.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허가 취소할 거야. 라고 의견 들어보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 청문. 두 번째, 시행자 지정의 취소 나와 있죠. 우리 기억하실래나요?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사람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기억나세요? 토지공사 2번 나왔었잖아요. 동의를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도시군기시설 사업에서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민간에서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 3대를 먹고 살아요. 토지공사는 일반 개인은 아니고. 아까 골프장 같은 거, 예를 들었던 골프장 같은 거 만들었다 쳐봐요. 특별한 사정 없으면 3대를 먹고 살지. 그런데 이 시행자 지정을 지들 멋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야.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래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 번째, 아까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하려면 뭘 해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셨죠? 하도 오래전에는 기억이 안 나. 다시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착공도 할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실시계획 인가가 된 상태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을 때 7년 내 재개발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실시계획이 실효가 된다. 두 번째, 실시계획 인가가 된 상태에서 지금 땅을 확보했다는 말이 없게 되면은 3분의 2 미만이 되겠죠, 해석상. 이때는 5년 내 재개발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실시계획은 실효가 된다. 이렇게 실시계획 실효가 되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 실효가 될 수가 있는데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 실효가 됐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 효력을 잃는다. 20년 후에 실효가 되면 실시계획 실효가 되면 그 실효가 된 날의 다음날, 실효된 날의 다음날, 그때 바로 어떻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 효력을 잃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여튼 그렇다 치고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착공을 할 수 있는데 DG라고 하면 갑자기 나중에 이제 종이 쪼가리가 와서 어머 취소가 됐네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다. 이때는 청문을 실시해라. 허지인. 21회 때 출제가 쭉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회 때 사이드 지문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되게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되게 많은데. 허지인. 허진. 사실 우리 6개 과목 중에서 청문사유, 요게 허진.
근데 30회 때 엽기적으로 주택법 청문사유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더더욱 얘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주택법 청문사유는 사실 흔들어주는 문제, 죽으라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택법의 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손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어찌됐든 걔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실게. 허지인. 하나만 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요, 일정 기간 동안 아예 허가를 못 내주게 막아버리는 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비유하면 우리 산에 안식년제 이런 게 있어요. 안식년제. 뭐는 등산 같은 거, 지리산 같은 데 큰 산 가다 보면은 일정한 등산로를 일정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폐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훼손되니까. 복구를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못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안식년. 개발자, 산을 못 간다. 근데 개발 행위허가 제한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대 5년 또는 최대 3년까지 허가 자체가 100%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웃게 보냐면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는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게 많이 안 나와요. 지금 한 개짜리에 불과해요. 금지에 일단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게 되면 두 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야?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앞에 있는 건 길어서 안 나와요. 너무 길잖아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런 것들 길어서 안 나와요. 얘도 거의 안 나와요. 왜겠어요? 더럽게 길어요. 이거 다 쓰고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너무 길어요. 시험 지문 자체가 3줄 반 나와버려요. 그래서 얘는 딱 얘가 어울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길어서 힘든데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규제가 완화가 된 거야? 강화가 된 거야?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까? 강화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떤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적 같은 경우 건폐를 1.5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용적률 2배까지 높이는 경우에 따라 1.2배, 주차장 100%까지 일정한 용도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럼 뭔 소리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앞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뭐 아까 주차장 100%, 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편, 기반시설 부담구역,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여기는 규제 강화 예정 지역입니다. 오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요, 오늘은 모르겠고, 언젠가는 여기서 개발 행위를 하려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바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면은 그때는 돈을 내고 설치계획 수립되기 전까지는 돈을 내지 않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앞으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어떤 지역에서 두 개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구역이 지정됐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어.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어. 그러면 오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에서 허가받는 사람은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규제를 적용을 받을 거예요. 아직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기 전이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한 3달 있다 수립되게 되면 어때요?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겠죠? 짧은 기간 안에
누구는 규제 완화 혜택을 나중에 허가 받으면 혜택을 받고, 누구는 3달 전에 허가 받으니까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랄 하겠죠? 앞에 허가 받은 사람 기분 나쁘잖아. 이 새끼들은 허가 이렇게 규제 완화질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하지. 나 좀 이따 허가 받으면 되는 거지. 지난번에 허가해달라고 지랄하더니 허가해 주니까 또 지랄이야. 왜? 짧은 기간 안에 규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니까. 거꾸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날 딱 허가받은 사람 돈을 안 내요. 근데 몇 달 있다가 허가받은 사람 돈을 또 내래. 그럼 나중에 허가받은 사람 기분 나쁘겠죠. 아니 큰 차이도 없고 몇 달 사이에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욕부터 나오게 돼 있지. 뭔 얘기냐면 짧은 기간 안에 규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데모를 하고 지랄을 하고 막 싸우고 뒤지고 복하니까 아예 최대 5년까지 어떻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리되면은 그때 허가해 주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5년 전에 돈 냈던 사람, 5년 전에 안 냈던 사람과 5년 후에 내는 사람, 또는 5년 전에 건물 지었던 사람과 5년 후에 규제 완화를 받은 사람, 누가 형평성 시비를 안 건다고? 왜? 세월이 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만 계속 외우시는 거야. 최대 5년은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계속 외우시는 거야. 자꾸 이제 다 외우고는 심심하고 이걸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계속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럼 시험 점검서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없으면 오름폐야.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 많이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정확하게 외우고 구조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잡다한 내용을 안 외워도 딱딱 떨어져요. 공법 공부를 사람들이 점수가 안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다 진짜 외운다니까요. 환장들. 지가 천재인 줄 알아. 못 외운다고요. 제가 이 공법 같은 거 19년인가 지금 강의했는데 아직도 다 못 외워. 못 외워야 정상이고 머리가 터져버리죠. 특히나 한 번에 6과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끊임없이 이 무작정 책을 보는 거야. 그러면 공부 양은 많고 실제 아는 건 아주 작은데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앞에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위에 있는 거 하나 안 해도 되는 거냐? 하지 마요. 힘드니까. 나왔어요. 시험에 한 번. 지난번 18회 때. 18회면 13년 전입니다. 18회 때 어떻게 나오냐면 5개를 다 써요. 다음 중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순서로 깔아버려. 그러면 리을하고 미음은 외우셨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외우셨잖아요. 리을, 미음 있는 게 5번 하나밖에 없었어. 디귿, 리을, 미음. 그냥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리고 그때 한 번 나오고 얘 중간에 얘는 단 한 번도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고. 14년 동안에. 13년 동안.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강의할 거 아니니까 그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음속에는 뭐가 떠야 돼?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최대 5년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게 마스터가 되면 모르는 게 뜨면 어떻다?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절대 관조하지 마세요. 절대 내용 보면서 그렇구나 이거 안 돼. 하나로 내 걸 만드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개발인 허가의 기준 등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 가지고 바로 이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3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핵심 지문 가지고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지문이요.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단축 숙소는 통지니까 단축 숙소가 아닌 것은 결과적으로 반대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쉬웠어. 2번 지문. 허가를 받은 면적을 5% 법인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축소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죠? 확대는 결과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겠죠? 묶으면 안 되죠? 이런 게 어렵다고. 축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섞어버리는 거야. 너무 쉬우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자, 3번 질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면적을 5% 범위내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양아치 같은 새끼다 그냥. 확장은 해서서 허가 받아야 되죠? 축소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죠?
두 개 지문 비교보시라고 확대하거나 축소 한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축소하거나 확장! 확대란 표현 안 쓰고 살짝 바꾸잖아. 이렇게 귀여우세요, 출제위원들이. 두 개는 무조건 묶으면 안 돼요.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확대, 확장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후 연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앞쪽 필요 없고 확대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금씩 바꾸잖아요.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그랬다 뭐라고 그랬다가.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64페이지. 핵심 지문 1번 지문. 도시군 관리객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끄트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었죠. 왠지는 모르는데 주로 도시개발사업을 예시를 해요. 2번 지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점점점 끄트머리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3번 지문.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들어가면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맞죠? 답이 됐었네요. 4번. 경작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경작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저처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제발 자세히 보지 마시고 키워드 단위로 딱딱 끊어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5번 재복구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재복구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6번 토지 일부를 몰라요. 자, 6번은 버립시다. 몰라도 돼요. 이거는 지문 하나 쓸데없는 거. 아니야, 중간에 나왔다고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시험 보실 때 인간적으로 지문 5개 중에서 최소한 1개에서 2개는 막혀야 돼요. 그건 그 아이는 답이 아니에요. 막히는 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공법이라는 과목이 다 수험생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줄줄줄 푸는 게 생활이 되다가 막상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말 나오면 막 욕 나오거든. 짜증 나거든.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 65페이지에 있는 지문은 별 필요 없고요. 넘어가서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가서 자, 거기 심의 제외 대상 나와 있죠? 65페이지 별 필요 없고 66페이지 둘 다 답이 됐네요. 1번 지구 단계를 수립한 자 끄트머리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된다. 틀렸죠? 지구 단계를 수립한 자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2번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점점점 끄트머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맞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문제 구성할 때는 성장관리 방안이 없었던 적이에요. 법조문에 성장관리 방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18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와 또는 이제 쟁점이 됐던 걸 분석하니까 2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3회 때 나왔던 문제. 개발 행위의 기준에 해당해서 모두 몇 개인가 해서 답은 5개 그대로 뽑았습니다. 요즘 문제 패턴은 그런 식이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몇 번? 5번. 기억면, 디귿, 밀면 이런 식으로. 이 문제 별 패턴은 안 중요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31회 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23회 때 이런 문제 나왔어. 8년 전에. 별로 안 중요하다고. 다만 요즘 이제 문제 패턴하고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 그 밑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장관리방안 어디다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시골. 답은 몇 번? 1번. 또 읽어봤죠? 뭔가 하고. 읽어보면 안 돼요. 1번 끄트머리 뭐라고 써 있어요? 주거지요. 2번 끄트머리 뭐라고 써 있어요? 계획관리. 3번 끄트머리 뭐라고 써 있어요? 생산관리. 4번 끄트머리 농림지역. 5번 끄트머리 자연환경 보호전적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골 아닌 건 답이 1번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 이제 수식어 있잖아요. 뭐 개발이 어쩌고 이런 거 제발 좀 읽지 마시라고. 제발 좀 그 표현들 읽지 마시라고. 읽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그냥 감동적인데요. 아니 뒤만 이걸 전혀 내용을 몰라도 주거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지문에 딱 떴다는 걸 알게 되면 내용 하나도 몰라도 주거지역 찍을 수 있어요. 구조가 틀리니까. 근데 이 텍스트를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얘기에 취해가지고
얘가 뭘 의미한지를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 진짜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럼 자세히 좀 보지 말고 끄트머리만 이렇게 깔아주는 것들은 끄트머리만 딱딱딱 끊어서 보시게 되면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대충 감이 잡혀. 그래서 자세히 보지 마시라고. 민법은 꼼꼼히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공법은 끄트머리만 살살살 끊어가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자, 지문들 많네요. 1번이요. 허가권장에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조건부 허가 가능하지요. 2번 지문이요. 개발 행위 허가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없다는 무조건 틀린 거지. 없다는 틀렸죠?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3번 지문. 개발 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옳은 표현. 4번.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 허가를 하면서 점점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건 나와 있고 의견 들어야 한다. 나와 있죠? 중간에 자세히 보지 마시고 조건부 허가에서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 5번 지문.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 맨날 더럽게 많이 나오네. 6번. 환경 오염 방지 점점점. 자, 지금 조건 나와 있나요? 예, 뒤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회 때 답이 됐던 지문. 이해는 거의 뭐 매년 나오네요. 허가의 조건을 붙일 때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얘기가 거의 다 도배하고 있다고요. 하다 보니까 30회 답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이 문제 나오기 전에 6년, 7년 사이에 5번 나왔던 지문, 4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 자,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근데 그 앞에 주어가 뭐니까 지자체가 라고 해서 되게 까다로웠어요.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언제 나왔냐면 20몇 회 때 했어. 이게 26회 때 구성이 됐었죠. 그리고 28회 때 어디 가서 저쪽 가서 실시객 인가할 때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치해야 된다 해서 28회 때인가 틀리게 뽑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26회 때 이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 아까 우리 실시객 인가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47페이지 가봐요. 47페이지 지문 하나밖에 없어요. 지자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문제죠. 조건부가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으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드리는 게 2년인가 텀을 주고 냈는데 결국은 위치만 달리하고 맥락은 똑같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공법에서도, 공법은 그래도 비교적 중구난방으로 되는데 거의 한 6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업어치고 맺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26회 때 지금 이행보증금 얘기에 관련된 지자체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된다 틀리게 뽑았고 28회 때인가 자 47페이지인 거기서 이행보증금 지자체 예치한다 틀리게 뽑았고 30회 때는 조건부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옳게.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그동안 나왔던 파트를 문제를 쭉 분석을 하면서 아 요거가 중요한가 보다 많이 내는 거 보니까 그래서 계속 냈던 것도 내고 비슷하게 약간씩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올해 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대충 감까지 잡혀요. 뭐 적중을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내용을 보실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국가지자체 이행보증금을 예측해야 된다. 틀렸죠?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오른쪽 페이지. 자, 준공검사 관련한 지문입니다. 토속채취 끄트머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겠죠? 2번 지문 토지 분할 끄트머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3번 지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는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지문입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업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는요.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18개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굳이 또 한번 준공검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건데 신경 꺼 주실 거. 그죠? 답이 안 된다고. 답이 안 된다고. 예, 토지분할 토속태치 나왔잖아요. 그럼 똑같은 그 주제를 찾아서 좀 긴 거 하나 뽑아냈어요. 그러면 다시 시험에 내면 보나마나 토지분할이 또 나온다고. 아니, 지난번에 냈던 거 피해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주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뭐야? 지금 26회 때 토속채취, 26회 때 토지분할, 25회 때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1회 때잖아요. 또 토지분할 이게 포인트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허지인 설명드렸었죠? 허지인 청문서에. 그리고 28회 때 지문 국토부 장관이 자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허지인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허를 찌르고 30회 때는 주택법에서 청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청문서를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두 가지. 주택법하고 국토계획법인데 자 지금 이미 30회 때 주택법 나왔으니까 걔는 이제 안 나올 테고 오히려 있죠. 허지인이 아마 이슈. 넘어가서 70페이지에 자 공공시설의 귀속이라는 주제가 지문에 나와 있는데 무시하시고요. 너무 길어서 의미 없어요. 지문 2개 손도 못 댈 지문이고요. 읽어서도 의미 없고 시험 볼 때 이런 게 주변에 싹싹 튀어나왔을 때 짜증내지 말고 걔 무시해버릴 것. 아니 그게 필요하다고요. 지문 5개 절대 소화 못 하십니다. 아니 이걸 분석을 해서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봤자 기억나지도 않고 기억을 한다고 노력해봤자 시험장에 써먹질 못한다. 너무 복잡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자, 개발행 허가 제한. 우리가 기억할 거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71페이지 바로 지문 1번 끄트머리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앞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맞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없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표현. 3번 지문 끄트머리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가를 제한했다가 다시 연장할 때 심의를 거쳐야 돼서 필요 없는 소리예요. 절차에 관한 주제이고 연장할 때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는 지금 8년 동안 지문 1개밖에 구성이 안 됐고 한 16년간의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기억할 게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제 앞에는 뭐가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게 절대 작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8년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전에 다뤘던 거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요는 제가 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려고는 꿈도 꾸지 마시라고. 어차피 하지도 않겠지만 그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시라고. 대신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 끊었다가 마지막 주제 설명드립니다.